자, 이번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바로 한 네.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보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지 않나요,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오는 사실 이제 깃털 종목이 네.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요. 상승했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가볍게 올라갈 수 예. 있는 종목들을 이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도 사실 뭐 시총 자체는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상승에 나왔을 때 시세가 세게 분출될 수 있고 한국의 ARM이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예. 연휴 동안에 사실 정말 부럽게 ARM이 폭등 랠리가 나와줬잖아요. 그렇습니다. 3일 동안에 77달러에서 164달러, 예. 장중 164달러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3일 동안에 2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ARM을 표방하는 기업이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포스트 엔비디아,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다음 타자를 ARM으로 좀 꼽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ARM 관련해서는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IP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팹리스 중에 이제 팹리스가 이제 ARM을 지목되고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IP 기업으로부터 이제 필요한 기능 블록을 이제 사다가 조립해서 전체 이제 사실상 그 관련된 칩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칩을 완성한다라고 설계를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칩셋 미디어와 함께 이 IP 그렇죠. 관련해서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다만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코덱 쪽에 좀 집중이 됐다라면은 결국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엣지 반도체 시장에 타깃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사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SK라든지 또 삼성, 또 TSMC, 또 현대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외 한 20개 고객사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이제 국제 과제에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최대 경쟁력이 NPU와 메모리 관련된 시스템 통합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PU를 결합한 AI 플랫폼을 IP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공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국내 유일의 AI 반도체 IP를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ARM 상승과 함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동안 좀 기간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ARM 상승과 함께 AI 반도체 열풍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오늘 한 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네. 24,600원을 이제 매수가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직전 고점인데요. 28,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 모두 한번 VS 같이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부러 IP 쪽으로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이렇게 ARM이 급등했을 때 IP와 팹리스를 좀 우리가 분할해서 따로 봐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먼저 그러면 김영민 매니저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셋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모두 네. IP 쪽에 특화된 쪽이고 ARM 홀딩스의 급등, IP 쪽의 수혜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이 IP 기업들을 ARM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비교가 돼서 좀 그렇죠. 매력이 없어지나요? 왜냐하면 이제 ARM 자체가 우리가 네.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주도했잖아요. 네. 그 모바일 AP와 관련된 이제 IP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기업이고 앞으로는 이 AI 쪽도 이제 ARM이 그런 위상을 이제 갖게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으로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이제 이 기업들을 ARM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IP 이제 설계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ARM이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 이 대장주가 무려 200조 원의 이제 가치를 평가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그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만약에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좀 성숙기로 이제 진입을 좀 할 때 네. 이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좀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만 이 메모리 쪽 비중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을 때 HBM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IP 기업들도 사실상 이제 ARM처럼 나름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ARM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RM 관련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당연히 이제 가온칩스가 제일 먼저 움직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온칩스는 지금 주가 흐름도 가장 좀 강하고 오늘 아마 ARM 이슈 때문에 또 가장 강하게 좀 떠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이 IP 관련된 기업들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이견 없이 저는 당연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당연히 이제 대장주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특히 IP 쪽에 있어서 이걸 이제 조금 더 국한해서 AI 반도체 IP 쪽에 있어서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는 이제 탑 수준의 이제 기업이고 네. 특히 HBM 관련된 이슈에서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TSMC와의 또 이제 고객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탑픽 종목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뭐 주저 없이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서포트를 도와준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뭐 2순위만 짚어주세요. 1순위 이순위? 너무 당연하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최대 네. 수혜주기도 한데 칩스앤 미디어가 사실상 최근에 이 칩스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낙폭이 좀 크기도 그쵸, 그쵸. 했었어요. 그래서 칩스앤 미디어도 이제 NPU 관련해서 사실 GPU의 어떤 대항마 NPU 칩을 또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차량용 반도체, 또 비디오 IP 쪽에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칩스앤 미디어도 충분히 갈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저도 칩스앤 미디어를 2순위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순위는 칩스앤 미디어였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진정성 있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 AI 반도체 이슈가 계속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 한미 반도체를 이제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진짜 이제 대장주가 될 깜이 되는 그런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네. 해왔는데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좀 공부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네. 그 이오테크닉스는 특히나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뚫고 그다음에 자르고 네. 그리고 새기는 거 네. 이런 거 이제 가장 좀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오테크닉스가 주로 하는 일이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칩에 보면 삼성 이렇게 해가지고 로고 같은 거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칩에. 네. 그거 하는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였어요. 어. 그 이제 레이저 이제 그걸 레이저 장비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삼성이 만들어내는 반도체에 각이 나는 거, 그 삼성의 로고 이런 거 새기는 거 주로 이제 했던 기업이 이오테크닉스거든요. 20년 전에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2,000원이었어요. 이게 20년 만에 야. 주가가 100배가 올라간 그렇군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2조 원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에 이 이오테크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정말 이제 폭발적인 이제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제 더 크게 성장을 해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되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고 지연됐던 이제 투자들이 올해 이제 재개되고 나면 아마도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차세대 이제 주력 매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거 이제 삼성전자 피포 공장 쪽으로 매출 반영이 이제 아마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비 나노 이제 이게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제 수요도 계속해서 좀 확대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 트렌드와도 상당히 좀 부합되는 주력 이제 반도체 품목을 지금 잘 확보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스텔스 다이싱 장비는 HBM하고 이제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AI 가속기,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하는 HBM3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지금 12단으로 쌓아 올렸거든요. 근데 네. 이걸 12단으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단을 계속 더 높여가지고 이제 16단 뭐 이렇게 이제 단을 더 높여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을 높여간다라고 해서 반도체 칩의 높이가 계속 높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이제 높이를 유지하면서 단을 쌓아 올리는 거. 그게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반도체 D램의 칩 하나의 이제 두께를 계속 좀 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이제 장비가 바로 이제 스텔스 다이싱. 네. 얇게 잘라낼 수 있는 이제 장비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제일 잘하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잘라내고 네. 새기고
뚫어내고 구멍 뚫는 이런 거 이제 가장 좀 잘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의 핵심 장비로 이제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주목을 계속 좀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이제 TSMC 정식 이제 벤더로 이제 등록이 좀 되면서 디본더 이제 장비, 이것도 이제 스텔스 다이싱의 이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장비들도 TSMC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게 이제 좀 뚫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국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외형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강해질 때는 저는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를 사는 게 훨씬 좀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급이 강해질 때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게 설마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인데 설마 20% 넘게 급등을 해? 설마 상한가 갈까? 이런 기업이 상한가 간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시장 수급이 강해질 때 특히 기관이라든지 이 외국인 같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이제 강해질 때는 오히려 시가총이 어느 정도 좀 되고 특히 코스피 이제 150,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이런 이제 네. 지수에 또 편입이 좀 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는 뭐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HPSP 그 다음으로 이제 2조 원대 이상의 이제 시총을 가지고 있는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해질 때 오히려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시가총액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3조 원 이상까지도 올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매수 가격은 18만 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이제 20만 7,500원 정도였기 때문에 네. 21만 원 정도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목표가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오테크닉스 첫 번째 목표가는 21만 원까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오테크닉스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1분기 거쳐서 2분기까지 엄청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좀 급등 요인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그걸 좀 반영한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감은 좀 있는데. 맞아요. 약간 좀 선반영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도 제가 아까 쭉 이제 HBM과 관련된 이슈를 리스트해드렸던 모멘텀 것처럼 풀이가 따로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미반도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감안하면 주가가 좀 덜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HPSP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이런 이제 코스닥을 좀 대표하는 소부장 종목들이 저는 훨씬 더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는 그냥 우리가 HBM을 주목하면서 엔비디아, HBM, 우리나라도 AI 반도체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이제 정도였다면 이제 그 기업들이 고밸류를 이제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한미 반도체가 이제 먼저 움직인 게 최근에 나왔던 이제 이런 수주들, 그 수주들이 1분기, 2분기 때 실적으로 온기로 이제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든지 스텔스 다이싱 이런 것들이 이제 1분기 특히 2분기 때 실적으로 이제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는 3개월, 6개월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반영 좀 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HB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숫자가 나오는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기업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넥스트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V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HBM이면 HBM, 그리고 EUV면 EUV 둘 다 걸칠 수 있는 워트가 상당히 핫합니다. 워트가 있고요. DIT도 같이 여기 좀 넣어봤는데요. 말 그대로 넥스트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 아까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이오테크닉스 하고 싶은데 DIT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DIT요. 반전 매력. 그래서 역시나 꼬아갔어요. 왜냐면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손을 잡았더라면 DIT 같은 경우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5세대 HBM, 그러니까 차세대 HBM의 아까 방금 김영민 매니저 말씀하셨던 1B 나노 이제 D램의 핵심인데 거기서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지금
그 SK 하이닉스에 공급한다는 점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 이제 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DIT의 어떤 이제 실적도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어닐링 관련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SiC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웨이퍼 어닐링 장비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생성형 AI 시장 규모만 봤을 때 2022년도 기준에 38조 시장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 기준에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70조 시장이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또 이제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또 DIT다 보니까 삼성이 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또 전력 반도체 쪽에 집중을 또 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에 또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오 테크닉스보다는 좀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DIT를 좀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IT를 이야기해줬고요. 김 매니저님 오늘도 김준호 매니저가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할 말이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제가 양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넥스트 한미 반도체를 주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워트나 DIT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이슈에서 이제 주목받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체급이 달라요. 사실 이제 시총이 다르다. 네, 체급이 좀 다른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워트나 DIT는 왜 작년에 우리가 이제 HBM 이슈가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됐을 때 이런 장비 개발한다 말만 나와도 이 회사가 뭐 실제로 장비를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지금 워트나 DIT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같이 묶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급이 되려면 적어도 이제 HPSP나 이오테크닉스 이거는 비단 시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비 이제 대당 가격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규모, HBM 시장의 어떤 이제 차지하는 점유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한미 반도체를 이제 주제로 한다면 저는 뭐 양보할 수 없이 세 종목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이제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좀 더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워트라든지 DIT 이런 이제 좀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내용으로 따져보면. 한미 반도체 이제 다음은 당연히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꼽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체급이 다르다. 헤비급 이오테크닉스, 워트와 DIT는 아직 좀 더 체급을 키워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줬고 굳이 헤비급을 얘기했는데 또 웰터급을 손에 들어준 김준호 매니저였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두 분과 좀 따로 개장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PBR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진짜 뜨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이야기를 지금 이슈장소에서 쭉 한번 해봐서 PBR 그리고 반도체 기업에서 찾는다면 이 교집합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이 안에 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 반도체 기업은 사실은 근데 PBR 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굳이 우리가 아까 이제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게임이나 이제 많은 코스닥의 대부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와 이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인데 지금 PBR 같이 지금 코스피에 상장된 뭐 은행이랑 뭐 증권주, 보험 같은 종목들과 똑같이 그냥 PBR 1배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뉴욕 증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포스트 엔비디아를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와 또 그리고 ARM 같은 종목이 3일 만에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걸 역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 흐름이 지금 AI 반도체와 앞으로의 어떤 고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 정부에서 PBR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고 1배 미만의 반도체 기업들을 찾는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우리가 PBR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고성장 AI 반도체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그 안에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좋은 거 다 끼워주고 봤자 결국 우리의 만족스러운 종목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될 것 아주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지금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니 반도체 기업들이 PBR일 수가 없는 게 PBR이 되려면 이제 자산을 계속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기술 격차에서 계속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저 PBR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저는 ROE가 높은 기업을 이제 찾으시는 ROE, 게 네. 오히려 조금 좋은 접근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뭐 최근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 한 대를 팔아가지고 지금 ASML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슈퍼을이라는 이제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장비 한 대 팔아가지고 거의 뭐 마진을 한 30% 40%씩 남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지금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HPSP 같은 이런 기업들, HPSP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면 50만 원을 남겨요. ROE가 거의 50%가 넘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TC본더 쪽은 영업이익률이 제가 봤을 때 한 40% 이상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고마진의 장비들을 최근에 이제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면서 수익성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기업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좀 저평가된 장비 소부장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쪽은 이제 저 PBR이라는 이제 테두리 안에 좀 이렇게 집어넣는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수익성 쪽 그리고 예. 이제 이익 모멘텀이 좀 확대되는 기업들을 좀 발굴하는 쪽으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는 이 저 PBR이라는 키워드가 통하진 않을 것 같고 오죽하면 요즘 좀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 양동전략이라고 합니다. 한 손엔 저 PBR, 한 손엔 AI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저 PBR과 반도체는 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개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개장 전략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를 쉬었고요. 쉰 네. 날만 해도 4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 감각이 조금씩 떨어진 것 같은데 윤준호 매니저님, 네. 뭐 그동안 핫했던 뭐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반도체 AI 다양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도 좀 강한 모습을 네. 보일 것 같습니다. 개장 전략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이제 2월 13일 이제 개장 전략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우리 국내 증시 이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들어와주는 시기가 아닐까 보고 있어요. 우리가 1월 달 또 2월 초까지 글로벌 증시와는 비교되게만큼 큰 어떤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고 지금 뉴욕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 동안에 충분히 확인했고 물론 우리가 이제 개장 전날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반도체 섹터와 또 비트코인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와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강한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AI 반도체와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또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이미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정도의 시장의 어떤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내내 조정 흐름이 나졌던 어떤 이제 낙폭의 어떤 절반 정도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시장의 주도 섹터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와 또 이제 글로벌 증시 또 중국 상해 증시도 어느 정도의 이제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는 그래도 국내 증시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예상 체결 주수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 매니저님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김준호 매니저님 워낙 설명 잘해주셨고 이제 네. 좀 쉬었으니까 다시 이제 악셀을 밟아야 될 그렇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신흥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뭐 저 PBR이 됐건 어쨌건 간에 우리 시장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번 주는 오히려 이제 신흥국 시장 안에서도 좀 저평가를 받았던 국내 우리 주식 시장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또 잘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